저는 처음에 이 사건 듣고 나서 여름도 아닌데 무슨 배탈이 급식 먹고. 네, 식중독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1월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제 배탈이 난 사건인데요. 이게 식중독과는 조금 다른 게 좀 이상한 부분이 이 배탈이 중학교 3학년의 특정 학급에서만 일어났다는 겁니다. 총 8명의 학생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요. 이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은 당시에 이 화장실을 하루에 67번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종종 배탈이 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근데 이게 급식 위생 문제라면은 전 학년, 전 학급에서 돼야 되는데 딱 한 학급만. 그렇죠. 그게 이상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. 뭐냐면 이 학교 교실에 보면 교실 바깥에 이제 급식을 나르는 배식대가 있다고 합니다.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상하게서 CCTV를 살펴봤더니 예. 그 학급에 있는 반 학생들 2명이 한 학생은 망을 보고 있고 한 학생은 음식에 뭘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. 아하. 그 뿌렸던 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알갱이 같은 게 보일 겁니다. 좀 그 떡볶이에 묻어 있죠. 저게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같은 그분들이 먹는 급식에 변비약을 뿌린 거예요, 이 학생들이. 그냥 저걸 설마 저게 변비약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딱 보면서 뭔가 양념인가 싶어서 그냥 먹었겠죠. 자, 그런데 이 사달이 났던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. 바로 졸업식 전날이었는데요.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생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단순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변비약 테러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. 백 변호사님.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졸업식에 무슨 뭐 밀가루 뭐 뿌리고 뭐 이런 건 예전에 했으면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 이미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. 졸업식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. 이벤트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졸업식 전날 지금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? 근데 한 재학생 얘기로는 12시 20분쯤에 종이 딱 치면 급식이 복도에 딱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이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기에 빻아서 넣은 저 변비약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. 예. 변비약 30정입니다. 엄청 30알. 많은데 그럼? 30알을 야. 가루로 빻아서 저렇게 떡볶이 음식에다가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형적인 일단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이게 만약에 이제 무슨 알레르기성 쇼크나 그러니까 솔직히 이 약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증상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? 사람마다. 그렇죠. 이제 그 약을 이용을 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장난을 했다. 그래서 이제 이미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변비약 테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결국 저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이 보여요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게 문제가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너희들 졸업식 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주위에 있었던 그 피해 학생들이 봤을 때는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길길대고 있었다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너 왜 그랬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. 몇 주 전 교실에서 컵이 깨졌는데 범인으로 지목받아서 억울해 그랬다. 근데 이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교실에서 컵이 하나 딱 깨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범인으로 지목했다. 설사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하면 안 되죠. 보통 이 경찰 신고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였는데 가해 학생 쪽에서 그러면 보통 야 진짜 미안하다 혹은 합의를 하든가. 자,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납니다. 가해 학생 쪽이 오히려 맞고소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이거는 피해 학생들이라기보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맞고소를 한다라는 건. 가해 학생. 네, 이제 가해 학생들의 이 가해 학생들의 이 얘기는 내가 공개 사과를 하는 도중에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려서 내 손가락을 다쳤다. 그럼 상해겠네요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본인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욕죄 등을 기초로 해서 수차례 오히려 사과나 무슨 이 합의가 아닌 고소장으로 역으로 공격을 했었다는 겁니다. 요즘에 이제 이 학폭위 같은 경우도 이 학교 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학폭위가 열리는데 그럼 가해 학생들도 역시 맞신고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
이 피해 신고 제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? 이 건에 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보고가 되는데 맞고소를 했다니까 저도 일단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일단 뭐 예단은 않겠습니다. 자,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그런데 이 중학교 측에서는요, 이게 졸업식 전날이었잖아요. 이 학생들이 졸업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. 일단 당시에 담임교사는 학교를 옮겼고 사건 직후에 이 학생들도 더 이상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하지만 이 교육청의 설명은 약간 달랐습니다.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중학교에서 이 조사랑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일단 학생들이 16살,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네.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, 이거? 일단 경찰에서 상해죄 적용을 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요. 검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처벌은 가능한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걸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.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뭐 범죄는 맞지만 아직은 처벌보다는 교화 쪽에 검찰은 무게 중심을 두고 가정법원에 보낸 겁니다. 자, 교수님이 짧게 좀 말씀 좀 뭐 해주십시오. 일단 뭐 가해 학생 측이 그러니까 변비약을 탄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맞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, 저는 그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좋은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일단 어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픈됐을 때 통상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자기 자식이 한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본 그 부모님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면 이건 끝날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거는 뭐 그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또 맞고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소를 갖다가 만약에 그 졸업식에서 제대로 사과만 했었으면 이 고소를 안 할 문제인데 그럼요. 사과를 안 하고 뒤에서 웃고 떠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소가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아직 그 어린데 이게 또 뭐 어떤 그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일단 뭐 가정법원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른들이 말이죠. 아이들은 저렇게 뭔가를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어른들이 일을 갖다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어른들이 일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.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.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. 그 수갑 찬 채로 그 경찰관 발로 차면서 야 맞짱 뜨자 했던 그 촉법 그 녀석, 그 부모가 그 동영상 유출한 사람 찾아내라고 진정 냈다는 거. 예?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